대표님 스스로 제일 많이 판매했을 때는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1시간에 한 30억 정도. 그 연으로 따지면 1,200억 정도. 와, 연으로 따지면 1200이었네요. 네네. 지금 당장 영업에 써먹을 수 있는 또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리를 보시면 돼요, 영업할 때. 왜요? 왜 다리를 봐? 먼저 앉으라고 하고 이런 벽에 먼저 앉으라고 해요. 절대 안 앉아요. 왜요? 거기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잖아요. 벽에 앉잖아요. 지금 현재 쇼호스팅에서 가장 떠오르는 햇별 김민성 쇼호스팅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J ENM에 소속되어 있는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세일즈 스킬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소장님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따로 소비 심리학을 전공하고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세일즈 스킬과 제가 사용하면서 되게 유용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다 드리는, 이것만 시청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판매력이 엄청 상승하실 거예요. 더 이상 매출 걱정은 없다. 대표님 스스로 제일 많이 판매했을 때는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1시간에 한 30억 정도. 그 연으로 따지면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연으로 따지면 1200이었네요. 네네. 그게 완전 순수하게 말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시간에 30억을 돈으로 따지면 1분에 엄청나게 큰 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분 1초가 돈으로 따지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쇼호스트는 말을 잘하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덜 해야 더 좋은 쇼호스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연봉은 얼마나 돼요? 왔다 갔다가 좀 있는데 한 1억 2천에서 3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쇼호스트는 연봉이 3천만 원에서 15억 몇 억까지 다 달라요. 15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능력직. 많은 분들이 저한테 쇼호스트 하면 많이 팔면 돈 더 받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장 많이 팔아서 받는다기보다는 한 번 팔았을 때 그 매출이 1년 평균이 돼서 저희 성적표로 와서 거의 1년마다 연봉 협상을 계속 해나가요. 그럼 연봉을 협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마다 시간별로. 저희는 시간별로 이렇게 누구는 1시간에 30만 원, 누구는 1시간에 100만 원, 누구는 다 다르죠. 그러면 팔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게 있어요? 고객님은 요즘 사람답지 않게 되게 부지런하시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요? 칭찬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our country인데 우리 와이프. 근데 our 와이프가 어딨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우리 와이프가. 와이프라는 단어를 써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our girlfriend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한 관계주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안 왔으면 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웬만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 집에 왔으면 하잖아요. 그럼 다 좋아하죠. 근데 이 한마디만 하면 안 왔으면 좋겠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의 부모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엄마 좀 그 할아버지 좀 만나지 마. 엄마 그 사람들 좀 만나지 마. 그 부모님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그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관계를 그럼 더 인정해줘야 되는 거네요. 관계를 그렇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주면은 그 사람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비 심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말을 적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비 심리학적으로 잠깐만 우리 소장님 뼈 한번 때려도 됩니까?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을 거예요. 경청이라는 거는 고개만 끄덕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고개 끄덕이는 것도 훌륭한 처사예요. 뭐야 이 자식, 이거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진짜 경청을 하려면, 여러분 탑클래스로 가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서 저 사람 말 언제 끝나지? 이 말 바로 툭 튀어나와야지. 내 말을 언제 할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그거를 듣고 파악하는 시간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읽는 것과 낭독이 다르듯이 듣는 것과 경청은 달라요. 진짜로. 저도 근데 여기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항상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하면서 듣거든요.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임에 나갔어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딱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유독 이상하게 얼굴이 새카맣게 탄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겨울인데 자꾸 여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고객이 나에게 보내는 컨텍스트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맥락을 벗어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저한테. 지금 이 현상에 맞지 않는 맥락을 벗어나는 말.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리지만 저는 그걸 캐치했어요. 겨울인데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미니 시리즈 16부작으로 자기가 아프리카를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호랑이를 직접 보셨어요? 사자를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저한테 1시간 반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민성 씨는 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라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은 분명히 영업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첫 달 월락 40만 원짜리 계약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24살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티내려고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질문만 해주면 됩니다. 아, 그 시그널을 잡아줘야 되는구나. 맥락을 벗어나는 말을 캐치를 해서 센스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상사의 말을 잘 해석하는 사람. 맞아요. 상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지? 그러니까 외국은 되게 직관적이고 빠르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사들은 두루뭉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파악해서 잘 캐치해내는 애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 이거 해라, 정확히 해라. 네, 그게 없대요. 이런 거를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저희 철학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혹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함께 늘 해라. 저도 이렇게 대장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대장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만나고, 근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꼭 책으로 만납니다.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봤던 책들 어떤 거 있어요? 팔지 마라 사기하라. 그리고 비키니 화법.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 심리학이에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종교적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떤 A란 B란 사람이 교회에서 담배를 펴도 될까?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술 먹다가 심지어 취해가지고 A란 사람이 목사님한테 갑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목사님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하지만 진중하게 참는다. 그래서 기도는 좀 성스러운 거니까 조금 좀 더 진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돌려보내요.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안 된대. B라는 사람이 갑니다. 술도 취했겠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 있어요. 혹시나 담배를 피던 중간이라도 기도해도 될까요? 담배를 피는 순간이면 네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괜찮다. 힘들면 기도하자. 그러니까 A랑 B라는 사람이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갖고 온 결과가 달랐죠. 결론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상황과 스토리를 다르게 푼 거죠. 네네네. 와, 이거를 기가 막힌 소비 얘기다, 이거는. 심리학 혹은 언론에서는 화용론이라고 해요. 말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야, 이거는 와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와. 근데 이 스토리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엄청난 스킬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의 한 얘기를 바탕으로 이 물건을 팔 때 소구점을 같이 입혀서 스토리화 시키는 거죠. 야, 공감대를 들어가는구나. 네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말은 전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말은 선물처럼 해라라고 해요. 예를 들면 대장님이 술을 싫어하는데 제가 100만 원짜리 술을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서 어떤 느낌? 나 술 안 먹는데 진짜 싫어하는데 애물단지예요 진짜. 이거 당근마켓에 팔면은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서상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면은 100만 원에 상응하는 답례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쓰잘데기 없는 술을 갖다 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을 갖다 주면 풍어를 우는 거죠. 그치, 너무 좋아. 근데 그것처럼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말을 선물하듯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선물도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줘야지. 네네. 아, 말도 똑같다. 대표님 말하는 거 연습할 때 뭐 어떻게 연습했어요? 거울 보고 항상 연습을 하고요. 저는 항상 카메라를 켜고 연습을 했어요. 말하고 끝나는 게 진짜 아니고 좋은 거. 말하고 나의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를 때 코를 이렇게 올라가네. 나도 모르게 눈을 계속 깜빡이네.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을 이렇게 하네. 그런 습관이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절대 그거를 고치라고 말 안 해줘요. 그런 걸 본인 스스로 하루 일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나도 말하는 거 연습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카메라로 찍어봐야 돼. 자기 모습을 볼 게 많이 없어요. 우린 남만 보잖아. 네, 남만 보잖아. 맞아요. 진짜. 지금 당장 영업에 써먹을 수 있는 또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리를 보시면 돼요. 영업할 때는. 왜요? 왜 다리를 봐?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흥미롭죠. 네. 다리를 모습을 봐라가 아니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관심 가는 쪽으로 무릎을 대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나랑 상담하고 있는데 무릎이 문 쪽으로 가 있으면 나한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대장님은 저한테 무릎이 와 있고 저도 안 대장님 무릎이 와 있죠. 그렇죠. 서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고 있는 친구도 저희 쪽으로 무릎이 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흥미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릎은 흥미 있는 쪽으로 가 있겠죠. 고객과 상담할 때 무릎이 아직 내 쪽으로 안 와 있으면 아직 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캐치를 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해서 상대방과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고 나서 신기하다. 근데 고객이 앉자마자 무릎이 내 쪽으로 와 있다. 그럼 이미 나에게 호감을 갖는 상태예요.
뭐 관계가 좋았다든지 친구라든지 이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다든지 뭐. 그럼 바로 설명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꿀팁, 어디에도 없는 꿀팁.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되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네. 고객이랑 딱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먼저 예의의심답시고 먼저 앉을 생각을 하고 이런 벽에 먼저 앉으라고 해요. 절대 안 돼요. 왜요? 거기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잖아요. 벽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지나다니는 종업원이랑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는구나. 네. 제가 만약에 고객과 상대를 할 때는 전 무조건 전 벽을 등지고 가요. 나만 보게. 되게 작은 차이지만 사람 사실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정말 1%의 컨디션이라도 올릴 수 있는 정말 꿀팁이에요. 돈 들지 않아요. 예. 쇼호스트계에 떠오르는 새벽, 우리 김민성 쇼호스트님을 모시고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장TV를 시청하시는 소대장님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대장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되게 힘든 시간을 좌절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하자라는 시간을 많이 보내서 소대장님도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남들은 힘들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되돌아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우리 소대장님이 이미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사실 소비심리학의 첫 번째는 고객을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나 자신을 내가 잘 알고 나를 사랑해줘야 고객도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또 나도 고객을 또 사랑할 수 있고요. 오늘은 한번 영상 끝났을 때 오늘도 고생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사랑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건 어떤가요?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성이었습니다. 자, 아주 다큐멘터리 같은 좋은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랑 네, 소비 프로파일러. 소비 프로파일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